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십니다. 이철희 원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철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알려주시죠.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본인이 비염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네. 비염은 이런 여러 원인에 의해서 코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므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염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뭐 요즘에 미세먼지와 같은 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알레르기성 질환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레르기성 비염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좀 들어보죠. 알레르기성 비염은 여러 가지 특정 자극원에 의해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 과민 반응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 알레르기의 원인이 사람에 따라 되게 다양하고 그 정도도 다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레르기성 질환이 비염 말고 다른 게 더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되는 자극을 알레르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코 증상 외에 눈의 가려움증이나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 기관지 천식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나 천식 등도 최근 들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알레르기 비염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 알레르기성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성 비염도 무시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단순한 어떤 코감기를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 그 콧물 나는 것 같은 증상만으로는 코 감기하고 알레르기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증상이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나 연중 지속된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코 감기는 바이러스 같은 원인에 의해 생기는 염증 반응의 결과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겐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원인이 좀 상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 유발이 되면 비염을 의심해 봐도 될 것이고 거기에 원인도 다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코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발물질, 이걸 지금 알레르겐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알레르겐 중에는 어떤 것들이 좀 흔할까요? 사람에 따라 원인이 다르지만 연중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천에 서식하는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리고 요즘 애견 천만 시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집마다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이 또한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 봄철에는 주로 나무, 가을철에는 주로 잡초, 풀 등의 화분이 원인이 됩니다. 요즘 많이 화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흡연 같은 알러지를 조금 더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흔한 알레르겐은 지금 진먼지 진드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애완견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이 반려견이 알레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게 논쟁이 항상 되어 왔었는데 네. 요즘까지 가장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개를 키우면 어릴 적에는 조금 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청소년기 정도의 그 수준이 비슷해지고 아마 성인 수준까지 연구가 지속되면 아마도 개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개에 대한 알레르기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적응이 되어 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뭐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관련 연구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상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증상을 어떻게 보입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등으로 내원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피부 가려움증이나 천식 등의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잦은 알러지로 인해서 코를 자주 비비게 되는 알레르기 경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코에 주름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증상들은
단순 코감기랑 좀 너무나 겹치고 비슷해서 혹시 알레르기성 비염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인에 따라 증상의 패턴이 달라지지만 주로 봄, 가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감기 등 감염성 질환보다는 증상의 발생이 빈번하게 생기지만 이런 비염의 형태가 모두 알레르기 비염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감을 유발하는 경우 원인을 확인하는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봄하고 가을에 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뭐 계절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절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봄, 가을에 악화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중 지속되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봄, 가을에는 화분이나 찬바람 등의 여러 자극원이 많기 때문에 계절적인 패턴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에 따라서 증상이 좀 변화하거나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단은 내가 어떤 알레르기에 반응을 하는지 그 유발 물질을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환자의 증상을 잘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증상이 언제 악화되는지를 보고 불편감의 정도가 심하다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피검사만 해서 보는 마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50에서 한 90가지 정도의 원인을 검사하게 되는데 주로 공기 중에 화분이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조금 더 정확한 피부 단자 검사를 좀 더 많이 시행합니다. 피부 단자 검사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피부에 원인 물질을 직접 주사하는 피내 시험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고 소요 시간이 적고 통증이 거의 없어서 소아에서도 유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협조가 되는 경우에 4세 이상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약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약을 3일에서 7일 정도 끊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검사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등에도 시행할 수 있고 팔에도 시행할 수 있는데 등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종류를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팔 안쪽에 시행하는 것이 검사가 조금 더 정확해서 팔 안쪽에 주로 시행합니다. 원인 물질을 피부에 가볍게 바르고 가볍게 긁어내서 15분에서 30분 후에 결과를 대조군과 판독합니다. 붓거나 빨갛게 올라온 경우에는 그 크기를 재서 기록하고 이 검사 자체가 되게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 드물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준비가 잘 된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이나 팔 안쪽이면 이쪽 부분을 네, 말씀하시는 팔 것 같아요. 안쪽 면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아, 네. 이쪽에 원인 물질을 발라주어서 네. 검사를 한다. 자, 요 피부 단자 그 검사 말고 또 혹시 추가로 진행되는 다른 검사가 더 있을까요? 네. 피부 단자 검사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여기에 추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피 안에 알레르기 농도나 면역 반응의 결과 물질인 호산구 물질의 수치, 그리고 비타민 D의 농도 등을 좀 더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몸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평가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역 반응을 이용한 이뮤노캡, 우리가 유니캡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들은 단일 항목에 대한 알레르기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된 알레르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까? 네, 한 종류의 알레르기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양성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심한 반응을 중심으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군으로 묶일 수 있는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이 군별로 알레르기를
판독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건 알레르기성 비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유발 물질 확인을 한 후에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생명을 잃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왜 해야 하는지, 혹시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볼까요? 알레르기가 코에 주로 국소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이 전신적인 질환의 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에 없던 알레르기가 새로 생겨서 악화되기도 합니다. 고정돼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기관지 염증 반응이 동반돼서 천식 등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검사와 관찰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어떤 걸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그 코막힘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코의 환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2차적으로 부비동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알레르기가 있는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그런 물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국소적인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청소년의 경우에 비염으로 인해서 수면 곤란이나 아니면 주간 졸음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여서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밤에 깊은 수면이 줄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거죠.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남자아이 키 걱정 많이 하시죠. 근데 적절한 알러지가 치료가 되고 깊은 수면이 다시 생기면 이게 다시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잦은 코막힘은 밤에 잘 때 구강호흡을 유발하기 때문에 턱이 돌출하면서 얼굴 형태가 좀 길어지게 되고 앞니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치아 교합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 아이에 있어서 조금 더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어떤 삶의 질 차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성장기 아이들에게 생긴 알레르기성 비염이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성장 또 나아가서는 학습 장애까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치료들이 진행이 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봐서 관리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저희가 난치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비염도 원인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상태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먼지 진드기의 경우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사는 진드기가 1000종류의 서식을 하게 되는데 접촉이 제일 많은 곳이 이불입니다. 네. FDA에서는 매주 침구류 청소를 권장합니다. 요즘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탁 건조기 같은 것들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성 항원의 경우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 마스크 등으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집에서는 식물을 키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애완동물 등으로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가능한 장소를 분리시키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난치성 질환이라고 또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관리를 잘 하면 괜찮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셨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유발 물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 그 코에 들어온 원인 물질을 제거해 주는 개념으로 코 세척을 습관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네. 세척 후에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까지 추가로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러한 환경 관리 외에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약에 대한 내성을 되게 걱정하십니다. 알레르기 약은 과도하게 만들어진 결과 물질을 그냥 줄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성하고의 연관성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염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돼서 더 높은 등급의 약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개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법, 지금 환경, 지금 관리하는 법과 그리고 약물 치료법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이 외에도 추가되는 다른 치료법들이 더 있습니까? 네. 그 알레르기에 대한 그 악화 자체를 막기 위해서 진단이 되면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 면역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게 되고,
한 80% 정도에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면역 치료는 1910년부터 시작된 매우 안정된 입증된 치료 방법으로 항원에 대한 과민 반응을 줄여 질환의 자연 경과를 막는 강력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피하 면역 치료의 경우에 그 매주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집에서 혀 아래에다가 간단하게 약물을 투여하는 설화 면역 치료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히 근치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하 면역 치료.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사실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을 텐데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보통 4년의 치료를 권장합니다. 과외 공부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몸을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한 4년 정도 필요한데 모든 환자가 약에 반응하지는 않기 때문에 1년 정도 치료에 대한 경과를 봐서 효과가 좋으면 3년을 더 끌고 가서 4년을 채우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나 피하 면역 치료 등으로 변경해서 치료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년이면 꽤 긴 세월인데, 네, 그래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병원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다른 증상은 다 호전되었는데 코 막힘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코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행합니다. 결국 염증 반응의 결과로 콧살이 커진 것을 제거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콧살을 제거할 수 있는 최근에 점막하 절제술 등이 개발되어서 좀 더 증상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 종종 코에 물혹이나 축농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CT를 통해서 같이 평가하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경우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평소에 환자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평소 생활 가이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좀 정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알레르기 비염을 심하게 앓는 환자 같은 경우는 코 막힘의 심한 정도가 워낙 높다 보니 작은 불편함이 있을 때는 아무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코 막힘이 심해지게 되고 그 후에는 국소 관리로 자기 혼자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코 관리를 민감하게 미리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을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생각하고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을 가능한 한 줄이고 증상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미세먼지, 흡연 등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의 면역 반응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이 습관, 충분한 수면이 병의 악화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입증된 사실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의 부족이 알레르기 발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보충해서 면역 반응을 개선시킨다면 알레르기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바란다면 적극적으로 증상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철희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